안녕하세요. 토지 플래너 김해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고, 연락도 주셔서 약속도 잡힌 분도 계시고, 일정을 조율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게 이제 관심 이제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투자도 잘한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모르고,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부동산 강좌를 듣고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보는 눈을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3살짜리 어린애한테도 배울 것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저는 이제 평생 공부라는 걸 실천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우리는 부동산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 준비를 해놨는데 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산은 움직일 동자죠. 자산이 움직이는 거. 주식 같은, 예를 들어서 주식도 이제 등락폭이 있고 내가 빼고 싶을 때 빼고 넣고 싶을 때 넣을 수가 있죠. 하지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입니다. 모든 것에 다 중요한 게 정보지만, 그리고 금을 갖고 있거나, 금은 갖고 있으면 옛날 때는 우리 돌반지를 뭐 이제 한돈 맞춰주고 그랬는데 지금 30만 원 넘게, 한돈에 30만 원 넘게 가기 때문에 옛날에 금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재화가 늘어났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 내가 팔 수 있고 그리고 살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들이 우리가 동산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선박하고 항공기인데, 항공기도 크죠. 선박도 크고,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 있어야지만, 소유권 면적이 넓고, 그리고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항공기하고 선박, 이게 이제 준부동산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이제 소유권이 있어야지만 내가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부동산은 아파트하고 토지, 또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뭐 요새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 또한 다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왼쪽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나 이제 오피스텔 이런 상가 같은 것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돼 있죠. 근데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그림으로 좀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제 밭으로 쓰여지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임야이고, 또 어떤 곳은 또 이제 답으로 돼 있고, 26가지 지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지 전답 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못 착각하고 계신 분이, 그러면 개발 지역에 임야를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좋겠네. 물론 손해를 볼 일은 없는데, 우리가 간보율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환지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환지가 되었을 때 간보율이 적용이 되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환지로 하면은 한 80% 정도가 이제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20%가 주거지로 받으면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이제 임야가 싼 것이고, 싼 만큼 뭐 그린벨트 묶여 있으면 더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게 임야입니다.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고, 현재 땅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나 상가도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내부 실내를 볼 수가 있어요, 가서.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땅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는 여기서도 이제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기가 개발될 땅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죠. 개발이 될 확률이 높을 땅에 투자를 하는 거고, 투기는 저희가 개발될 걸 알면서도 돈을 던지는 게 투기입니다.
우리는 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서서 이제 LH 사건이라든지 화천대유 이게 이제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그 거기까지 화천대유 이름이 1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이 일이 밝혀지면서 1위 1순위에서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박달 테크노밸리도 어떻게 보면 그 개발이 되면 화천대유가 무지하게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았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자산 이런 자산 중에서 내가 어느 쪽 자산의 비율을 많이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게 부동산 불패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파트에 살았는데 내가 팔고 나서 보니까 한 3개월 지났는데 2억이 올랐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이사를 갔는데 아니 3억이 올랐어. 그리고 이제 후회를 합니다. 이게 뒤늦은 후회죠. 뒤늦은 후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첫 번째로, 그리고 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교통망 이런 게 세 가지가 확충이 돼야지만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는데 몇 억 정도 수준이지 그 땅처럼 몇 배, 최소 3배 정도 올라가는 게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투자해서 재미 보신 분들은 땅 투자를 계속 하십니다. 왜냐면 땅은 원형지이기 때문에. 근데 위치가 있어요. 땅에도 위치가.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주소고 땅에서는 집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파트를 사려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거나 오피스텔을 사거나 뭐 지산을 가서 사거나 하려면은 일단 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개를 받는 거고, 그리고 그 땅을 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에 가시는데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하는 겁니다. 중개를. 자기가 실제로 물건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를 광고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또 그 판매하는 방식. 그 부동산에서는 또 이런 방식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거, 중간 거, 가장 좋은 거.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곳에서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그 토지라는 것은 현재 가보면 저렇게 지금 임야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가 뭐 지분을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지분을 알려줘서 가보면 여기가 뭐 개발이 되겠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땅의 지번에서 지목이 뭔지, 그리고 저기 생산관리인지 뭐 계획관리인지, 그리고 그 하위 법령들이 있는데 뭐 과밀억제권역이라든지 성장관리권역, 뭐 상대보호구역, 뭐 이런 여러가지 뭐 배출물 뭐 시설 제한지역, 공장 승인지역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게 토지입니다. 아파트보다는 토지 투자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네이버 카페라든지 밴드에서 그 토지 매물이 많이 안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기획부동산이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이면에는 자기들이 이제 배만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걸 보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저한테 이제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투자를 하셨다가 지번을 알려주시고 좀 그 땅이 그 가치 좀 권리 분석을 해달라. 권리 분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땅을 왜 사셨을까? 금액이 작아서, 왜냐면 소액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은데, 동산에는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대기업에서도 메타버스에 투자를 많이 하고, NFT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어떤 분이 이제 땅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상가 투자를 하려다가 땅을 하신 분인데, 상가는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이 나와서 상가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땅을 왜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하시는 말씀이 땅은 그 일단 거짓말을 하지 않고 위치가 고정돼 있고 정말로 그 저 개발이 된다면은 상가보다는 내가 신경 쓸 게 또 없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 안 내면 또 그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땅은 그냥 놓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되면 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좋은 땅을 어떻게 하면 낮게 살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연구해 본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아파트처럼 제가 주소를 막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그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중개사가 집 주인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집을 보러 가도 되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집을 들어가게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번이 이제 그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보는 것처럼 대부분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토지 이용 계획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등기부등본 열람해보고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면 검색을 해보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번을 먼저 물어봐가지고 땅을 사시는 경우는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100%가 이제 그 투자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저 땅에 가서 그냥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저 같아도 저기 만약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옛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개발이 될 거라고 미리 알았더라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왜냐면 그 개발지 땅을 사는 것이 개발된 후에 이미 그 올라가 있는 땅을 사는 것은 뭐 그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투자라는 개념에서는 좀 안 맞는 거거든요. 돈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시세 차익. 우리나라가 전국에서 이제 땅값 상승률이 이제 그 1000배까지 올라갔는데 땅은 희한하게 그 등락폭이 없습니다. 가격이 고정이 되면 거기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말도 없이 이제 있는 땅들을 빼놓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그러면 땅에 투자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수도권이면 뭐 더 좋고 외국인하고 법인이 우리나라 땅을 얼마만큼 갖고 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은 금방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나라 그러니까 미나리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영화에서 이제 부부가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제 그 남자가 큰 넓은 땅에서 그 농장을 하는 게 농작물을 해서 이걸 하는 거를 하려고 이제 병아리 감별사라는 걸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그 병아리 감별사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요. 병아리를 보고 수컷이면 바로 그냥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 뒤를 뒤집어 보면 그게 이제 표시가 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닭을 우리가 치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음식으로 생각을 하지 생명체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컷들은 크면 맛이 없대요. 근데 암컷이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를 하면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거기다 개간을 하는데 근데 투자 가치로 이 땅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농장에 이제 농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뭐 물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미국 같은 땅은 좀 싼 땅들이 많겠죠. 땅이 넓으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국토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인구 밀도는 또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라는 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그 관광지도 있고 거기 좋은 땅들은 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땅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 사람은 또 어느 지역은 또 5억 이상 그 땅을 사면은 영주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경기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법인 그 외국인한테 땅을 파는 걸 금지를 시킨 겁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 땅이라는 건 한정적 재화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봤을 때 우리나라 땅은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위치만 괜찮으면 던집니다. 금액도 크게 던집니다. 그만큼 그 집중도를 받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이제 한류 컨텐츠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부동산 이런 공을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외국인들에게 땅을 너무 이게 자본으로 나라를 뺏기는 거. 전쟁이 아니라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땅을 뺏기는 게 아니고 경제력에 의해서 땅을 뺏기는 겁니다. 거의 그 제주도는 70% 이상이 그 중국 사람이나 그 미국 사람 이런 외국인이 땅을 갖고 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화재 파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좀 부동산 하는 사람 마음으로서도 참 마음이 아픈데 정말 희한한 거는 크루즈로 여행을 와서 미국 그 중국인들이 거기서 도박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카지노에서 도박하고 놀다가 면세점을 가는데 면세점 주인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도 이제 그 유난히 관심 깊게 봤는데, 야, 너무하다. 근데 그걸 통해서 기획부동산에서 안 좋은 땅, 개발 안 되는 땅들을 팔아서 문제가 되는 거였고, 전국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알겠는데, 투자를 망설이는 겁니다. 그만큼 땅에서는 정보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디지털로 자산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금리도 인상이 되고 있고, 변동금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7%대까지 올라간다 그러고, 미국에서는 지금 한 6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 미국하고 이제 가깝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세대가 정말 영끌에서 이제 집을 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죠. 변동금리는 또 더 특히나 이제 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비율이 30%가 고정금리고 70%가 변동금리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변동금리는 연도마다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고정금리가 좋음에도 불구함에도 우리가 영끌에서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뼛속 깊이 내 집 하나 장만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서 조금 해방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얘기를 통해서 자산이 이렇게 있구나. 근데 아파트하고 토지가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 집원하고 주소하고는 똑같은 개념인데 현장에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투자를 망설이고 어떤 사람들은 확정이 되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옆에서 많이 봤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깐 2부에서는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서 왜 부동산이 우리가 집원을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 보시고 다음 파트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2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